생활 속 리더십. 오늘은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맨날 좀 힘들어하는 그런 사례가 많아가 사람들이 찌들려 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 많이 하고 또 학생들은 원격 수업을 엄청 확대가 하는 바람에 기존 문화였던 대면 수업이나 대면 소통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깨지는 바람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가 위아래로 많이 치이고 또 젊은 세대가 희망이 없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가 그런지 의외로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참 에너지가 많아가 우울증 걸릴 일이 뭐 있냐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상대적으로 우리의 청춘들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가 막 점점 각박해져 가다 보니까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참 심각한 정도인데 이게 문화나 어떤 역사적인 그런 사회 구조의 그 스트레스로 인한 측면이 강한 것 같아가 짠한 것 같습니다. 그런 때 치유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라 여겨지기 때문에 리더가 막 그냥 폰만 잡고 나를 따르라 해가 막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을 보여가 직원들이 점점 지쳐 떨어져 나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요즘 같은 시대, 특히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이 많은 시기임을 감안해서 치유의 리더십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간다고 합니다. 왜? 자기 의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코로나만 해도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바이러스가 막 퍼지고 이래 하다 보니까 내가 왜?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외부 환경 때문에 이런 팬데믹 상황이 벌어지니까 점점 사람들이 다운되는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미국의 목사이자 사상가인 롤프 waldo 에머슨, 일명 에머슨이라고 하는 이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화다 이런 말로 제가 깊은 감명을 얻고 있는데 오늘의 명언에 If I have lost confidence in myself, I have the universe against me.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 어느 순간 자기를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되어버리면 문을 확 닫아버리기 때문에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한 15년 전에 위염 앓고 식도염 앓고 그러면서 우울한 감정 또 우울한 상태를 한 3, 4개월 겪어봤는데 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막 불안해지고 이러면 다른 모든 걸 뭐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오고 누가 말만 걸어도 딱 적개심이 들고 에머슨이 말한 대로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 것처럼 너무 날카로워져 가지고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확 덤벼들기세. 정말 좀 안 좋은 상태를 한번 겪어봤는데, 아, 이게 우울감이구나. 이런 걸 사실은 그 당시에는 몰랐죠. 그냥 위염, 또 식도염 때문에 상태가 안 좋아가 그런갑다 싶었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우울증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왜 우울증이 아니라고 막 그때 항변을 하고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솔직히 보니까 우울증인 것 같아요. 우울증세. 그때 뭐 나름대로 이제 요가하고 또 한강을 걷고 이러면서 좀 자연 치유, 억지로 뭐 그래 우울증 치료한다 생각 안 하고 그냥 여의도에 근무했기 때문에 한강을 그냥 막 마음 다스리려고 무작정 걷고 또 어떨 때는 막 그 한계에 다다를 정도로 뛰어보고 이러니까 막 몸에서 에너지가 막 돌고 이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불안한 게 좀 깔아앉고 그러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울 증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명언 에머슨이 말한 것처럼 우울증으로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 문을 닫고 그냥 신경이 날카로워지니까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을 바꾸고 또 스스로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얻도록 꽃도 보고 또 자연을 접하고 또 사소한 데서 자기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휴지통에 쓰레기를 던지는 과정에 꼴이 나는 그 맛에 우울감을 이겨낼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소한 데서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그런 게 아주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하여튼 비슷하게 겪어봤기 때문에 좀 소소한 일에도 이런 자신감을 갖는다는 걸 중요하게 좀 생각하는 편입니다. 한겨레 신문 2021년 5월 6일자 기사에 의하면 공공기관 10명 중 4명이 코로나 재택근무를 한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모이는 게 힘들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도 재택으로 하다 보니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아진 것 같아요. 공공기관 10명 중 4명, 공공기관이 이럴진데 민간 사기업은 어떻겠습니까? 특히 생산성을 높이고자 억지로라도 막 일을 더 시키려고 하는 게 민간의 현실인데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러면 피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재택근무를 민간기업이 더 권장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10명 중 뭐 5명 이상이 코로나 재택근무 하지 않을까.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울증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는 거죠. 특히 학생들은 뭐 학교에 못 가니까 더욱더
애들이 뛰어놀고 막 친구들하고 장난치면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우울감을 떨쳐낼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따로 떨어져가 있다 보니까 점점 왜소해지는 것 같고 또 쪼그라드는 느낌, 또 사회로부터 또 대중으로부터 소외된 느낌, 이런 게 많이 들어가지고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우리 사회에 우울감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앙상한 뼈대만 보이는 우리 해골, 이 캐릭터를 일부러 한 번씩 쓰고 있는데 참 왜소한 느낌이 들 때 특히 사람이 점점 그 우울해지는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스스로 막 자신감을 갖고 웅장해지는 느낌, 막 붐업되고 이런 게 좀 더 에너지를 좀 더 높이는 건데 그게 아니면 점점 쪼그라드는 그런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하철역에 그 광고가 붙은 걸 봤는데 오늘도 우울한 당신, 우울 어떻게 예방할까요? 이런 광고가 딱 붙어 있는 걸 보고 야,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우울증이 이제는 만연해가 있다라는 느낌 들면서 리더십에도 이런 치유의 과정이 많이 좀 당겨져야 할 것 같아서 일부러 이런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또 걷기를 통해서 또 대화를 통해서 이런 우울감을 떨쳐버리는 게 중요한데 명상 또 그 요가 또 아니면 종교 그 치유하는 그런 단체에서 주로 하는 게 마음 챙김 이런 걸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또 서로 격려해주고 보듬어 안아주는 마음 어루만지기가 중요하다고 그러던데 마음의 문제는 정말 참 어려운 문제이고 또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은 주제이긴 한데 그런 과정에 어쨌든 마음 챙김과 또 마음을 다스리고 어루만지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치유의 리더십에서는 음악을 아주 좀 강조하고 음악적인 요소를 일부러 좀 어필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 치료에 그 음악적 요소를 많이 강조하는 차원에서 키워드도 그 음악에 관련된 용어를 좀 써봤습니다. 한 박자 쉬고 또 한 박자 쉰 다음에 두 박자 돌고 찌루박 하듯이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돌리는 의미 한 박자는 쉬고 또 두 박자는 돌고 이제 댄스하는 이 원을 그리다 보면 이 인간의 그 평정심 무의식 세계가 좀 치유된다고 합니다.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돌고 세 박자 건너라는 의미가 다음 단계로 그 뛰어넘는 과정을 통해서 마음을 대상을 이전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더 나은
세상으로 점프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걷는다는 의미가 초월의 그런 과정도 녹아있기 때문에 건너간다라는 표현들은 노자, 장자의 소요유에 이런 데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서강대 최진석 교수가 건너간다라는 의미를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이 건너가는 이런 요소들을 자꾸 우리 생활 안에서 일상으로 건넌다라는 걸 실천하고 또 생각도 자꾸 건너간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우울감, 정체감에서 벗어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불교의 반야신경, 아제아제, 바라아제도 건너가세, 건너가세, 다 함께 건너가세. 이런 의미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라는 주문을 외우면서 일부러 마음 다스리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돌고, 세 박자 건너, 이런 의미로 드럼을 친다라는 생각하면서 음악적인 요소들을 자꾸 몸 안에 에너지가 돌게 이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드럼 이미지를 일부러 넣어놓은 이유 중에 하나도, 저도 우울감이 들 때 드럼 학원에 한번 3개월 정도 다녀봤거든요. 신나게 막 두드리다 보니까 확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드럼 이미지를 넣어봤는데,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돌고, 세 박자 건너, 그러다 보면 마음이 더 나은 곳으로, 또 저 건너 다른 세상으로 콜하고, 또 전화 받는 느낌, 또 전화 거는 느낌으로 이 세상과 소통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연한 자기 걸음으로 남의 스텝 따라 하다 꼬이지 말고 내면의 흥에 따라 멘탈을 키우고 또 자존감을 높이는 게 특히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리더십에서는 구성원들이 자기 걸음으로 갈 수 있게끔 리더가 배려를 해주고, 또 구성원 각자가 자기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고 내면의 흥이 올라오게끔 북돋아주고, 그러다 보면 멘탈이 키워지고 또 구성원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깜냥이라고 그러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 역량, 그걸 깜냥이라 그러는데, 이 깜냥이 커지면 멘탈도 강화될 거고, 이게 이제 바로 자기 스스로 어떤 내면의 에너지, 그게 또 나아가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난 누구인지, 또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작은 일 하나하나에서도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에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 또 자기 통제감, 자기 조절감을 높이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리더가 이제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 줘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
샌드 아트 이래가지고 그 모래로 주라기 월드를 만들어가 백사장에 조각상을 한 10대, 대여섯 개 만들어가 공룡 이미지를 형상화시켜 놨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낮에는 또 공룡 그 칼라 이미지 그런 조각상도 있어가 공룡인 거를 확실히 아는데 밤 되니까 조명 밑에 그 샌드아트, 주라기 월드 모래 그 조형물이 조명빛을 받아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공룡 이미지가 공룡이 아닌 또 다른 무의식 세계를 상징하는 느낌. 이게 바로 그 해운대 백사장의 그 모래 조각상 이미지인데 야간에 이런 모습을 찍어 놓으니까 정말 오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래 조각 보고도 그 힐링이 되겠구나. 어두운 밤에 밤바다를 걸으면서 이걸 보니까 영혼이 맑아지는 느낌, 또 상상력이 풍부해지면서 내 스스로 좀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내 안에 머리가 막 그 재충전이 되고 상상력이 막 자극이 되고 그러면서 즐거운 생각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또 마침 같이 동행한 친구가 또 즐거운 그 느낌을 줄 수 있어가 더 상승 효과를 받곤 했는데 하여튼 특이한 경험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연한 자기 걸음으로 천천히 걷다 보니까 낮에는 못 보던 밤에 해운대 샌드아트 주라기 월드의 이미지가 또 다른 모습으로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좀 특이한 경험을 하면서 이것도 저 스스로 치유의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멘탈이 좀 나아지는 느낌, 또 자존감도 높아지는 느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자꾸 좀 축적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울감도 벗어나고 또 스스로 내적인 에너지가 좀 강화되지 않을까. 행복한 느낌이 자꾸 축적이 되면 될수록 그게 이제 덕으로 쌓인다 그러더라고요. 미덕, 또 자기만의 그 내면의 깜냥, 이런 것들이 덕으로 쌓이다 보면 그게 자기의 어떤 큰 멘탈 강화 요소로 작동을 한다고 그럽니다. 정겨운 고향의 동산을 떠올리면서 세상과 연결되는 느낌. 지금 이미지에 나와 있는 요 사진이 제 고향 부산의 전포동 뒷산인 황령산 정상에서 찍은 건데요. 어릴 때는 전혀 몰랐는데 성장해서 고향 뒷산에 특히 서울에서 30년 살다가 우연한 기회에 고향 뒷산에 올라와가 그 주변 경치를 보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또 고향 동산에서 바라본 낙동강, 또 양산의 영남알프스, 또 금정산,
요런 그 경치 좋은 또 산에 대한 추억들이 제가 많은데 그런 게 고향 디산에서 가만히 보다 보니까 다 연결되는 느낌. 지금 황령산 정상에서 나무 요쪽으로 바라다 보면 낙동강이 굽이쳐 오르는 게 보이거든요. 그 낙동강을 쭉 거슬러 올라오다 보면 저 태백과 연결되고 그 발원지 태백에서 또 한강이 또 금룡서에서 발원이 돼가 남한강으로 해가 또 서울까지 흐르는데 황령산 동산에서 바라본 낙동강이 쭉 위로 올라가가 태백의 금룡소 한강 발원지와 연결돼가 서울 지금 있는 서울의 그 모습과도 연결되면서 이게 세상이 나와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참 포근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트레일 러닝으로 산을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황령산에서 내려다 보니 앞에 있는 백양산 이게 또 금정산과 연결돼가 최근에 올라본 금정산 고담봉 또 이게 쭉 더 위로 올라가면 영남 알프스 중에 양산 통독사 디산인 영축산하고 또 연결돼가 황령산에서 전망대에 있는 망원경으로 보다 보니까 영축산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태백 산맥과 연결된 백두대간 요게 낙동정맥이라 그러는데 백두대간을 타고 낙동정맥으로 내려와가 백양산 지금 앞에 보이는 백양산 타고 구덕산으로 연결돼 가지고 낙동정맥이 다 이어져가 이 백두대간과도 연결되는 느낌. 그래서 강은 한강과 연결되고 낙동강이 한강과 연결되는 느낌. 산은 백양산에서 금정산으로 해가 백두대간으로 연결되는 느낌. 이런 게 가만히 무의식 세계의 연결되는 지구와 내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포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똑같이 지금 비록 따로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강과 산이 내가 현재에 있는 곳과 또 과거에 있는 나의 모습과도 연결되는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포근해지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세상에 비록 몸은 따로 또 떨어져 있지만 항상 또 같이 한다라는 느낌, 그런 게 무의식 세계에서 계속 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게 바로 힘든 코로나의 비대면 세상을 견뎌내는 힘이 되어지지 않을까. 정겨운 고향의 동산에서 바라본 낙동강과 또 황령산, 백양산, 금정산, 또 영남알프스, 백두대간으로 쭉 연결돼 가지고 한북정맥으로 해가 북한산과 연결되는, 그래서 정겨운 고향의 동산이 강과 산으로 연결되어서 내가 지구와 하나 되는 느낌, 요때 힐링이 되는 그런 짜릿한 느낌이 순간 좀 드는데, 요런 것들을 종종 하면서 내적인 상승효과를 키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의식 세계를 다룬 프로이트, 칼융, 또 아들러 심리학이 점점 진화해 나가는데, 프로이트는
리비도, 이런 성적 에너지, 무의식 세계를 처음 끄집어내가지고 인간이 하늘의 전지전능한 신으로부터 물려받은 고귀한 존재라는 착각에서 좀 벗어나가 무의식의 일부일 뿐이다라는 직격탄을 날린 프로이트에서 시작돼가 집단 무의식 문화적인 코드로 이를 살려나간 칼융, 또 여기에서 진화해가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분석 심리학 맥을 이어오면서 또 개인의 인지 심리학까지 진화해 온 것처럼 우리 마음의 치유도 심리학이 진화 발전한 것처럼 점점 집단에서 개인으로 분화되어가 쪽집게처럼 핀셋으로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처럼 점점 큰 강물줄기에서 지류로 또 샛길로 빠져나가가 인간이 다양하게 진화해 온 것처럼 마음도 그렇게 밑으로 엄청 가지친 그걸 우리가 살펴보고 또 보듬어주고 또 그 지류로 흘러간 가지치기한 그것까지도 큰 물줄기로 보듬어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고 또 그런 마음 다스리기도 심리학에서 배워가 우리 스스로를 치유의 리더십으로 또 셀프 리더십으로 치유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치유를 그냥 걸으면서 자연과 호흡하는 그것만으로도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뚜벅이라는 캐릭터로 저 스스로를 좀 따로 챙기는 그런 모습으로 10년 전부터 뚜벅뚜벅 걸으면서 치유의 과정, 힐링의 과정, 또 운동도 되게끔 트레일 러닝까지도 겸해서 조금씩 실천하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마라톤 이런 게 힘들고 마라톤을 못하니까 오히려 걷고 산을 오르내리는 트레일 러닝을 통해서 우선 신체적 치유의 과정을 거치면서 거기에 동반해가 마음까지도 다스리는 훈련을 꾸준히 해보고 있는데 하여튼 저는 요게 길이다라는 생각으로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좀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무의식 세계에 점점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식을 무의식 세계로 더욱 확장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나비 이미지를 딱 넣어놨는데 나비가 장자의 어떤 소요유 또 인간의 그 의식의 진화 애벌레에서 또 탈피해가 나비로 성화되는 것처럼 이런 이미지를 그 상징하는 차원에서 일부러 나비 이미지를 넣어놨는데요. 자연의 섭리에 따라 개인의 자발성을 북돋우는 유연한 장자의 자쾌, 자기 스스로 즐거워하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자존, 자기 스스로 존재감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위와 예를 중심으로 공자가 이야기하는 유학사상, 극기복례가 아닌 유무상생이 노자와 장자의 아주 철학적인 기반인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치유의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딥 리더십, 설득 포럼에서 2021년 화두로 내세우는 딥 리더십은 기존 리더십과 차별화된 디프런, DNA 본질을 공유하는 이센셜, 감성에 공감하는 엠퍼시, 심오한 그 무엇을 의미하는 profound, 이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DEEP,
딥리더십이라고 명명했는데요. 비대면 세상으로 지친 코로나, 블루, 우울증을 치유하는데 딥리더십, 내면 리더십이라고도 하는데 더욱더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쪽에 우리 리더들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화이팅!